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주에 대해 명리학과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흔히 타고난 팔자를 고정된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주는 운명의 구조가 아니라 기운의 설계도입니다. 이 기운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파동을 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란 입자가 파동의 상태로 있다가 관찰되는 순간에만 현실로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를 보내는 그 순간 에너지는 물질의 형태로 구체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인성의 생각이 재성의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과 정확히 같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사주는 결국 기운이 양자적 파동처럼 정렬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현실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아주 쉽게 이룹니다. 만세력 앱을 열고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내 사주가 다음에서 말하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은 파동이고 재성은 입자입니다. 사주에서 인성은 의식의 근원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구상하며 상상하는 힘이죠. 즉, 에너지의 파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재성은 현실의 결과물, 물질, 재산, 구체적인 성취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응축된 입자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성과 재성이 자연결된 사주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파동이 입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 이미지가 현실로 쉽게 연결됩니다. 생각이 곧 행동으로, 행동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인성만 강하고 재성이 약한 사람은 파동은 많지만 응축되지 않아 공중에 흩어지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아이디어는 많지만 결과는 없는 경우죠. 이것이 바로 생각은 많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의 실체입니다. 둘째, 오행의 순환은 의식의 주파수 변화와 같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오행은 단순한 자연의 기운이 아니라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목은 생각의 시작이며 의식이 싹 트는 단계로서 창의와 발상을 의미합니다. 화는 열정이 생기고 행동하려는 의지, 즉 감정과 에너지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토는 그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구조화로서 집중과 기획을 의미합니다. 금은 실행과 완성으로서 결정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는 반성과 통찰로서 다시 의식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오행의 순환이 끊기지 않는 사주, 즉 의식, 감정, 행동, 현실의 파동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람은 생각한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파동이 일관성을 갖춘 상태, 즉 레이저처럼 정렬된 의식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오행 중 하나가 과하거나 끊긴 사람은 의식의 진동수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흔들리고 결과가 느리게 나타나죠. 명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용신의 기운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파동이 현실로 바뀌는 강력한 회로인 제극인 사주입니다. 고전에서는 제극인을 탐재괴인이라 하여 좋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창조적 사회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구조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은 머릿속 상상을 현실로 끌어내려 물질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자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들은 생각의 파동이 입자화되는 시점을 스스로 조종하는 존재입니다. 즉, 관찰자로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업가, 발명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많이 가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실험실처럼 다룹니다. 파동을 입자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제극인의 본질입니다. 넷째, 생각이 현실이 되는 핵심 조건으로서 인성과 재성의 정렬을 들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물질이 되려면 관찰자의 의도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머리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실패자야라고 느낀다면 파동은 엇갈립니다.
이때 현실은 충돌된 파동의 결과로 나타나죠. 명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은 생각의 별, 재성은 행동의 별이지만 두 별이 합하거나 상생하면 의식과 감정,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주파수로 맞물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상한 것이 현실로 옮겨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정인이 편재와 합을 이루는 사람은 마음속 상상이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조용히 구상한 것이 곧바로 외부 환경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의식과 물질의 공진입니다. 다섯째, 생각이 현실화되지 않는 사주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사주에는 공통적으로 주파수 불일치가 있습니다. 먼저 인성과다, 재성부재형인데 생각은 많지만 실행이 두렵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파동만 있고 그것이 입자화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성과다, 인성부재형인데 돈은 벌지만 방향성이 없고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입자는 많지만 파동이 불안정하여 현실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식상 과다형인데 표현은 많으나 집중력 부족, 파동이 분산됩니다. 이런 사주는 의식의 일관성이 약한 상태입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용신이 상극으로 손상되거나 기운의 순환이 끊어진 구조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운에서 인성과 재성이 정렬되는 시기에 비로소 현실화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섯째, 대운에서 생각이 현실이 되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운의 흐름에 따라 생각의 파동이 바뀌고 그에 맞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인성이 대운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영감과 관찰력이 생기고 재성이 이어서 들어오면 그것이 구체적 현실로 변합니다. 즉, 인성에서 재성의 순서로 흐를 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무토일간이 화기운 인성을 맞이한 뒤 목기운 재성이 들어오면 내면의 상상력이 물질적 결과로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양자장과 공명하는 주파수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이끌게 됩니다. 일곱째, 사주는 우주와 의식의 연결 회로도입니다. 결국 사주는 태어날 때 우주 파동이 각인된 지도입니다. 우리는 그 파동의 일부를 살아가는 존재죠. 조 디스펜자는 우주지성은 우리가 내보내는 주파수에 즉각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상응이라 부릅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품느냐에 따라 외부 기운이 공명하여 현실을 만듭니다. 즉, 사주는 단순히 운을 예측하는 도표가 아니라 우주와 내 마음이 연결된 에너지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의 흐름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조율할 때 인성의 생각은 재성의 현실로, 파동은 입자로, 가능성은 현실로 바뀝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은 기운의 파동이고 사주는 그 파동의 설계도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주란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고 인성과 재성이 조화를 이루며 의식이 일관된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들은 마음속 이미지를 현실의 무대 위로 올립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처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그 생각을 세상 속에 물질로 존재하게 합니다. 사주는 그들의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적 언어입니다. 따라서 명리학은 단지 운명학이 아니라 이 의식과 우주를 연결하는 양자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주 속에도 그 잠재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